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뭐 부양 부담, 이런 걱정들도 많은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시니어 신문 기사는 좀 다르게 여기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1,000만 명이 넘는 시니어 세대. 이제 이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보살핌만 받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당신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꿈꾸면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힘 있는 소비자, 뭐 그렇게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니어 케어, 그러니까 고령 친화 산업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지, 또 이게 여러분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시니어 산업하면 사실 그냥 최소한의 생존 지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핵심이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주로 이제 1955년에서 63년생,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중심이세요. 이전 세대하고 비교해보면, 교육 수준도 높으시고, 경제력도 있으시고, 또 중요한 게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도 꽤 익숙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거, 뭐 장수, 이걸 넘어서서 건강하고 즐겁게, 그러니까 웰 에이징이라고 하죠. 이걸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웰 에이징.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것도 예전이랑 다르게 뭐 그냥 돌봄 서비스 이게 아니고 나한테 딱 맞는 건강관리 아니면 뭐 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 혹은 뭐 취미생활이나 자산관리 같이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런 얘기네요. 기사 보니까 2030년에 국내 시니어 시장이 168조 원까지 커진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그 규모 자체도 크지만 더 봐야 할 건 시장의 질적인 변화예요. 168조 원. 이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욕구, 그리고 그분들의 소비력이 만들어내는 기회다. 이렇게 봐야죠. 네,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서는 거죠. 질적인 전환입니다. 이런 새로운 요구를 채우려면 아무래도 기술이 중요할 텐데요. 요즘 에이지테크 이 말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에이지테크, 말 그대로 나이듦, 에이징하고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층이 좀 더 건강하고 편리하고 또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기술을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IoT, 로봇, 아니면 가상현실, VR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아,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내 삶에 혹은 우리 부모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가령 AI 스피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날씨 알려주고 음악 틀어주는 걸 넘어서요. 평소 목소리 톤이나 대화 패턴 같은 걸 분석해서 혹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신호는 아닌지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요. 와, 정말요? 네, 또 손목에 차는 작은 웨어러블 기기 있죠. 이걸로 24시간 심박수나 활동량 체크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는지 잡아낼 수도 있고요. 굳이 병원에 안 가도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거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돌봄 로봇, 아니면 뭐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셜 로봇도 있고요. VR로 가상 여행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까지 기술의 적용 범위가 정말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겠는데요. 정부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정부도 이 시니어 케어를 굉장히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그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가능하면 살던 곳에서, 그러니까 집이나 익숙한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도록 지원하는 거. 이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죠. 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요. 그런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뭐 통신사, 가전 대기업은 물론이고 금융, 식품, 제약회사까지 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군요. 진짜 이제 시니어 케어는 그냥 복지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이랑 서비스가 막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요. 노년기 삶 전체를 풍요롭게 디자인하는 뭐랄까 토탈 솔루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뭐 도시명 실버타운 같은 거요. 이건 기본이고 개인의 유전자 정보나 건강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맞춤 영양 관리나 운동 처방,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는 보니까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금융 상품이나 보험도 나오고 또 거동 불편하시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와, 정말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네요. 네, 결국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요. 고령화가 그냥 피할 수 없는 위기,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서비스가 태어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 케어 산업은 분명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잘 만나서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고령화라는 과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미래 동력이 될 겁니다. 잠재력이 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가장 기대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